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라는 기계적 중립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동양에 중용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프로시네 혹은 골든민을 중용이라고 번역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원래 중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골든민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자사의 중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자사가 지은 책 이름이기도 한 중용의 중은 때와 상황에 맞게 한다는 시중의 의미와 함께 일희일비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용에는 꾸준한 항상성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의 천명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사의 중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상 속에서 중의 마음 상태를 항상 유지해서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용을 실제 적용하는 문제에 이르면 역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중용 6장에 순임금의 지혜로운 정치를 집기 양단 용기중 어민이라고 한 구절이 나옵니다. 순임금이 양극단을 다 짚어보고 나서 그 중을 백성에게 적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양극단에 중을 적용한다는 게 단순한 가운데 길인 중도와 혹은 기계적 중립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계적 중립이 비판받는 이유는 양극단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립 그 자체가 어느 한쪽을 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적 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도가 둘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남송시대 사상가 주자, 주희에 의하면 이 세상의 만물은 천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인간이 천리에 순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인데요. 주자에게 있어 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천리가 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도와 리가 학문적 논의를 위해 추상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대단히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를 그냥 시대정신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운데요. 주의 시대의 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의는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빼앗기고 남송으로 찌그러든 정강지변 직후에 태어나서 금나라와 송나라 간에 20년에 걸친 굴욕적인 화친회 과정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길을 갔듯이 주의가 생각한 단 하나의 도는 금나라에 빼앗긴 옛 국토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도를 세울 것을 주장하는 도학파와 임금에게 아첨하는 무리가 부딪혔을 때 당시 남송의 황제였던 효종은 자신은 집기양단에서 중용을 선택하겠노라 하면서 양쪽을 모두 내치는 방법을 자주 썼습니다. 한마디로 기계적 중립의 방법을 쓴 건데요. 그런데 황제의 기계적 중립은 실제로는 간신들을 고발한 도학파를 물리치고 간신들의 허물을 덮어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주의가 강한 의지로 6번이나 연속해서 고발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정의 세력을 등에 업고 공금을 횡령하고 관의 물건을 빼돌려서 자기 고향에서 가게를 운영했는가 하면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기까지 한 당중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주의와 당중우를 똑같이 도성 밖에 한직에 임명한 것은 주의를 내치고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당중우의 죄를 가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이 일을 두고 흑백을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변별하지 않은 채 한쪽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크게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황제를 비판했는데요. 사실 송나라 효종은
주의처럼 북방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당시에 유행하던 불교와 도교에 푹 빠져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나 신선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황제였습니다. 주의의 도와 황제의 도가 달랐던 건데요. 부처와 신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라면 크게 나쁠 일이 없고 오히려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황제의 도가 부처와 신선에 있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진짜 집기양단에서 양극단을 다 짚어본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무엇보다 도를 알아야 합니다. 천리에 부응하는 당대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민족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확실하게 이 도를 깨닫는다면 여러 정치적 견해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결국은 도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핵심적인 일과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사가 말하는 중용의 올바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